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행위를 상당 시간 동안 하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틈만 나면 뭔가 기회가 오면 미안하다. 너 그때 괜찮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안 그러시구나라고 했는데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또 그날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부천 성고문 사건이 있었고 그 성고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이게 민중의 문제거나 혹은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문제라는 것이 있구나. 근데 지금으로 이제 해석하면 사실 이제 젠더 권력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 거죠. 한국 성폭력상담소에서 말하기 대회라는 걸 했었어요. 비공개로 진행하긴 했지만 벌써 그게 10년이 넘게 자기 이야기를 대중 앞에서 하고 공감받고 그런 식의 이제 실제로는 시작이 됐죠. 죄다 긁는 사람은 좌파 진영 사람. 맞습니다. 우리 당의 최고위원도 누명을 벗었고 나도 이제 누명을 벗었기 때문에 좀 더 가열 차례해가지고 좌파들 좀 더 많이 걸렸으면 좋겠어요. 겉과 속이 다른 민주당과 좌파 진영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얼마나 부도덕한 이중적 성독착 증세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저는 보수 진영은 뭐 성폭력이 없고 진보만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디나 사실 권력 구조가 굉장히 불균형하고 그리고 불합리하고 그리고 불공정할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폭력의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폭력이라고 생각하고 공작의 사고방식을 읽어보면 어떻게 보이냐. 첫째, 좋은 소재, 주목도 높아. 둘째, 진보적 가치 있어. 오케이. 그러면 피해자들을 좀 준비시켜서 진보 매체를 통해서 등장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를 분열시킬 기회다.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아픔을 무릅쓰고 사실은 이 미투 운동을 하는 건데 거기다 대고 이게 그 공작인지 아닌지 봐야 된다 그래서 피해자한테 부담을 주면 그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이고 또 진보 운동에 소위 말하는 대의를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내가 당한 일을 공개하지 말라는 거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진보 진영 인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면은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더 봐야 된다는 건지. 펜스룰이라는 것은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회에 차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당장 펜스룰을 하면은 이 성폭력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성폭력이라는 것은 성 문제가 아니라 폭력 문제고 권력의 문제거든요. 권력 관계가 심해지면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펜스룰은 그것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투 이후에 이 피해자들이 우리 사회를 신뢰하고 나의 이 미투가 우리 사회의 변화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내가 이 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보장이 되는 그런 경험을 이런 문제들의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조심하기 시작하고 또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까지 평등한 직장 문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가는데 혹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정쟁을 활용하거나 음모론을 보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그들이 지향했던 그 가치가 말뿐인 것이 되고 그래서 사실 저는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바라느냐 안 하느냐
당신이 진정 대한민국을 퇴행시킬 주체가 될 거냐 말 거냐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